얘들아, 양적 관계 한번 봅시다. 15번부터 16번, 17번, 18번 이렇게 네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어렵죠? 14번까지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양적 관계는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쉬운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를 공부하는 좀 방법을 알려주면 이건 여담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양적 관계에 주어졌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주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접근법을 하고 그런 거 말고, 양적 관계는요 풀이 방법이 다양해요. 풀이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풀이와 그 다음에 타인의 풀이를 비교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적 관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야를 확장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제를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풀이 과정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 체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깔끔한 풀이라든지 또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풀이가 있으면 너희들 등교 개학 이후에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줄 테니까요. 일단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그리고 또 선생님이 풀이해 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차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길 바라고요. 생각을 풀었다 하더라도 양적 관계 문제는 두 번, 세 번 풀이가, 이게 풀이 방법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풀어봐야 돼요. 두 번, 세 번 풀 때 풀었던 방법 말고 다른 풀이가 있진 않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양적 관계는 이 고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난 저번에 저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그때 풀이가 어떻게 했지? 그 풀이만 따라가 가지고는 새로운 유형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양적 관계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사실 한 문제가 한 등급을 가르는 거니까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게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됐죠? 풀이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세 번 넘게 풀이하면서 자신의 풀이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됐죠? 15번 풀기 전에 탄화수소의 연소라는 새로운 양적 관계 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을 설명을 하고 선생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탄화수소는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지. 탄화수소, 얘가 산소를 만나가지고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날 거예요. 그치? 근데 이미 모든 탄화수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를 탄소가 M개 있고 수소가 N개 있는 이 물질이, 임의의 물질이 모두 다 포함되겠지. 얘가 산소를 만났을 때 CO2하고 H2O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산소의 탄소의 입장에서 탄소의 수는 반응 전에는 몇 개야? M개지. 여기 M개 존재하지. 그러니까 반응 후에도 M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CO2 앞에 M이 붙으면 돼요. 됐지? 그다음 수소의 수는 어떻게 돼? 수소의 수는 반응 전에 N개야. 반응 후에도 몇 개가 되어야 돼? N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가 변하거나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응 후에는 보니까 몇 개가 있어 지금? 두 개가 있지? 이 두 개를 N개로 만들려고 하면 2분의 N 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산소의 수는 반응 후에부터 보자. 반응 후에는 여기 보니까 2M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물에서는 2분의 N개가 존재하지. 그치? 근데 반응 전에는 O2만큼 존재하고 있지.
그러면 이 반응 후에는 요만큼 이건 산소의 수잖아. 반응 전은 O2의 수고. 그러면은 절반만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n 플러스 4분의 n개가 되면 같아지죠. 여기가 n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되면 같아져요. 그래서 쌤 좀 정리를 조금 하면요. 정리 좀 하면 쌤 지웠다가 다시 쓸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CM, HN, 이 N 플러스 4분의 N, O2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MCO2하고 2분의 N, H2O 이러한 그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이 있습니다.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이거를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쌤이 방금 했던 그 과정으로 그대로 따라하겠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번씩 나올 겁니다. 15번 문제를 봅시다. 15번에 탄화수소 연소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탄화수소 연소기 때문에 자동으로 쓰는 거야. CmHn이 m 플러스 4분의 n O2 얘가 MCO2에다가 플러스 2분의 n H2O 이러한 반응이다. 근데 반응 전에 탄화수소가 1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산소는 5몰이 있었대요. 근데 반응 중간에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반응 끝나고 나니까 반응이 완결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2몰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물도 2X몰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산소가 X몰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중후 이런 틀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 후에 2몰이 됐다고 하는 건 생겨난 건 얼마? 2몰이 생겨난 거고 물도 2X몰이 생겨난 거지. 근데 탄화수소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0이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몰이 없어진 거고 여기는 5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질량이 주어진 거야? 몰이 주어진 거야? 몰이 주어져 있지? 그럼 이거 굳이 질량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로 해결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에 대한 생각 안 해도 돼요. 됐지? 이제 문제를 하나씩 봅시다. 이 반응을 보면 1대 m 플러스 4분의 n 대 m 대 2분의 n 이러한 반응으로 그 개수비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근데 이거는 반응 중간 단계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개수비는. 그래서 m은 얼마? 2 됐죠? 그래서 첫 번째 m equal 2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을 2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2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하고 x를 구해야 되겠지? 맞나요? 그럼 보자. 두 번째 1대 2분의 n 1대 2분의 n은 몇 대 몇이야? 1대 2x야 1대 2x 그러니까 2분의 n equal 2x니까 n은 4x 이런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2니까 1대 요거는 1대 5x 되겠지. 그럼 세 번째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돼요. 1대 2 플러스 4분의 n equal 1대 5 마이너스 x 그러면 내항 외항 하면은 2 플러스 4분의 n equal 5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요 두 번째 있는 n에 4x를 샥 넣어버리면 2 플러스
2 플러스 x가 5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2x가 3, x는 2분의 3, 그리고 n 이퀄 얼마지? x의 2, n 이퀄 6 됐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해결됐어요. 기억은 맞고요. x는 2분의 3이니까 틀렸어요. 됐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2분의 3 그리고 n 이퀄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밀도를 물었어요.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를 물었네. 저번에 분자량이 뭐 밀도에 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분자량 알아 몰라요? 알고는 있지만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을 써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피라는 놈은 몰수에 비례하는 건 알겠는데 질량은 분자량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응 전에 6몰인 건 알아. 맞지? 그리고 x가 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3이니까 더하면은 3, 4 2분의 13 되나? 반응 후에는 전체가 2분의 13몰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몰수는 구할 수가 있어요. 몰수는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피에 넣을 수 있는데 질량은 몰라요. 근데 한 뭐 배웠었지? 여기가 전 단계, 후 단계라고 하면 전 단계와 후 단계의 질량의 합은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의 합은 같다. 이게 질량 부정의 법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 질량은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밀도를 구할 때. 그러니까 밀도는 몰에 반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소 전 기체의 밀도니까 연소 전의 기체의 밀도는 역수니까 위에 6이고 얘가 2분의 13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3분의 12. 이것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좀 오른쪽 가봅시다. 요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에서 조금 좀 다른 풀이를 좀 보여줄까 하는데요. 산소 원자의 몰수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산소 원자의 몰수. 산소 원자의 몰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맞나? 그러면은 반응 전에 산소 원자는 총 몇 몰 있는 거야? 10몰 있지? 반응 전에 10몰이야. 요거 하고 반응 후에 x 더하기 2 더하기 2x가 아니지 뭐 하지? 소리 x 아니고 반응 전에 10몰이고 반응 후에는 x 그리고 이 2몰인데 산소가 2배만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 그리고 여기는 2x 됐나? 그래서 3x가 잠깐만 여기가 2x지? 여기가 2x니까 2x 산소 원자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4x가 6이 되고 x가 2분의 3이다.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다양해요. 원자의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 반응식 개수의 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이해됐죠? 16번 풀이할게요. 16번 그림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반응식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반응식이 이 A가 반응해가지고 B가 생겨나고 이 C가 생겨나는 반응이래요.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반응의 질량비가 1대2로 주어져 있고요. 그 전, 중, 후라고 했을 때 맞나? 그 다음에 반응 끝나고 나니까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B 대 C가 10대 11이래요. 자, 문제 봅시다. 질량으로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원자량, 분자량 주어져 있나 안 주어져 있나? 안 주어져 있지. 됐나? 그럼 얘는 뭐? 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먹는 문제구나. 됐지? 근데 봐봐. B야. 질량이 몇 그램 몇 그램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율로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비율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건 뭐? 비율을 마음대로 바꿔서 써도 된다는 거지. 어차피 비율만 존재하면 맞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바꿔라. 맞지? 그러면 반응 전에 전체 질량 합하고 반응 후 전체 질량의 합이 같아야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3. 이거 더하면 얼마? 21. 그래서 3대 21, 7배니까 얘를 7이고 얘가 14만큼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지. 이건 B가 아니라 7이고 14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10이고 11 있었다. 말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반응 얼마? 마이너스 7이 없어진 거고 마이너스 4가 없어진 거고 플러스 11이 생겨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요 반응식의 질량비는 몇 대 몇? 7대 4대 1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됐나?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중호가 똑같이 있다고 하면 전에는 몰라. X하고 Y만큼 있었대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1하고 2만큼 존재했네. 됐니?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반응비가 질량비가 7대 4대 11이라고 하는 거는 위 반응에서 첫 번째 반응,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질량비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7대 4대 11인 거니까 얘가 반응식에서 22가 생겨났다고 가정을 하면 없어지는 건, 그러니까 X는 잠깐만. 22만큼이 생겨났다고 하면 22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7대 4대 11이니까 이게 얼마만큼 없어야 돼? 마이너스 8만큼 없어져야 되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4만큼 없어지면 되겠지. 그런데 질량비가 1대1 했으니까 여기가 11이야. x는 얼마? 25. 여기 0이니까 y는 8. 그래서 x 대 y는 25대 8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주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마음대로 막 건드려도 괜찮아요. 진짜 쉽게 풀었지? 또 다른 풀이를 한 가지를 보여줄게요. 또 다른 풀이를 한 가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풀어야 돼. 첫 번째 단계는 풀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안 떠올랐다. 그럼 두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2a 더하기 b가 2c가 이렇게 있는 반응인데 반응 전에는 x가 있고 y가 있어요. 반응 후에 끝나고 나니까 중간이 있고 반응 종결이 끝난 반응 후를 보니까 얘가 1대2라고 되어 있지. 1대2고 y가 0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y만큼 없어진 거지. 그렇죠? 근데 얘가 7대 4대 11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4분의 11y만큼 생겨났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7y만큼 없어졌을 거예요. 이러면 7대 4대 11이 되죠. 그럼 생겨난 건 얼마? 4분의 11y이고 얘가 x 마이너스 4분의 7y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되겠니? 그런데 요 질량비가 1대
2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야 돼야 돼? 8분의 11y가 되면 되겠지? 이 전체가 그냥 8분의 11y라고. 생성물 A 대 C가 1대이기 때문에 그럼 x는 얼마야? 8분의 14니까 25가 되는 거고, 그치? 얘가 y라고. 됐죠? 25 대 8 이렇게 나오죠. 16번이 나왔을 때 뒤집어졌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온 지는 한 7년 가까이 됐죠. 6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란 말이야. 막 진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닌 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풀어라 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진짜 1분 컷이에요. 1분 컷. 선생님이 처음에 풀었던 요렇게 나갈 수 있는 눈을 갖췄다고 하면 얘는 1분 만에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어서 17번하고 18번 풀이를 하겠습니다.